지금 오늘 하는 파트가 공법에서는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과목처럼 뭐 도시개발법을 4시간 동안 4주 동안 강의하게 해주면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다 넣어서 집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게끔 해주겠는데, 도시개발법 하나 가지고 한 주 4시간,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과목은 법 하나 가지고 4주 정도 강의를 해요. 법 하나 가지고. 근데 공법은 법 하나 한 주에 끝나야 돼, 무조건. 법이 6개라서.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단어들을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과목처럼 강의한다 그러면 공법은 전 과목 다 한 번 끝났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6개월 정도 걸리면은 공법이 들린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은 2달 되니까 들리는데요. 당연하지요. 법 2개 가지고 등기법 한 달, 지적법 한 달, 이렇게 가르치면 난 다 들리게 할 자신이 있어. 그게 아니라 딱 듣고 나서 시험장 가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법 하나 한 주. 그러니까 법 하나 남들은 4주 하는데 우리는 법 하나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조금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소련말 같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건 들어봤지? 모종 이주구는? 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낯선 단어라서 처음에 이 단어부터 접근한 거니까 내가 오늘 다 외워버려야지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어디 가고 있나 다시 볼게요. 개발구역 지정해주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제안했나요? 자, 그러면 지정 요청했나요? 아산시장에게 제안하니까 아산시장이 충남도지사한테 요청했죠. 그래서 선, 계획, 후, 구역. 그동안 토지 소유자가 뭘 만들었고? 조합인 시행자가 돼서 무슨 계획 나왔고? 삽질계획. 해서 사업 들어가나요?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사업 들어가나요? 자, 그러면 요 땅을, 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요 땅을,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요? 수용, 사용 방식. 또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요 둘이 섞여 있으면 혼용. 혼용은 설명 안 하는 거죠. 이놈 설명 끝이니까. 자, 수용, 사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 이게 사업 전, 사업 후 지가상승률이 몇 배라고요? 9.3배의 지가상승률이 있습니다. 역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사업 전후 15년치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몇 배 상승? 9.3배. 평균이 통계가.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은 이 땅을 전부 수용하고 우리한테 보상금 줬나요? 보상금 줬죠? 이 땅이 전부 다 누게 됐어요? 시행자. 누구 거예요? 시행자. 시행자 소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자가 이 땅을 이렇게 못해서 규격화 시켜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근데 자, 이 땅이 갑의 땅. 여기 누구 땅이에요? 갑. 여기가 을. 여기가 병의 땅이랍니다. 환지 방식은 이 땅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여기에게 갑, 여기를 을, 여기를 병, 이렇게 갑, 을, 병에게 각각 제자리를 찾아서 환지를 해줍니다. 땅 주인에게 뭘 돌려줘요? 땅을. 이렇게. 이게 환지 방식. 여기는 누가 갖고? 시행자. 이 땅을 전체를 다. 우리한테 뭐 줬으니까? 보상금을 줬으니까. 여기는 땅 주인에게 뭐 해주고요? 땅을 돌려주는 거고.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그럼 환지의 장점은 비싼 땅을 내가 다시 받나요? 내가 다시 받죠? 나의 지위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지위 보장이 되죠? 지위 보장이 되죠? 비싼 땅을 내가 다시 갖잖아요. 근데 이제 요 9.3배 이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땅을 돌려줄 때. 자, 개발이익 환수를 해요. 개발이익 뭐 한다고요? 개발이익 환수를 무엇라 부르냐? 자, 토지로 부담을 지운답니다. 뭘로 부담을 지어요? 그걸 뭐라 부른다? 토지 부담률.
토지로 부담을 짓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토지 부담률 그럽니다. 토지 부담률 몇 자예요? 네,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의 땅이 400이었답니다. 얼마요? 을의 땅이 500이었답니다. 병의 땅이 300이었답니다. 그럼 얘한테 얼마 뺏어오고? 200. 여기다가 250. 여기다가 150을 빼앗아 와서 이 토지 부담률 중에서 우리 땅을 빼앗아 오죠? 빼앗아 와서 보류지로 정해요. 뭐로 정한다고요? 빼앗아서 보류시킨 거예요. 단어 그대로 빼앗아서 뭐 했다고요? 보류시켰어요. 해서 뭘로 쓰냐면 이 땅을 공공시설 용지로 써요. 뭘로 쓴다고요? 공공시설 용지는 뭐냐면 도로부지, 공원부지, 뭐 청사부지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니까 시행자가 먹고 떨어질 땅이 없죠. 예? 그래서 보류지를 빼앗아서 경비 충당하는 땅에도 써요. 뭔데요? 근데 자 보류지 중에서 보류지에는 경비 충당도 들어가 있어요. 요 경비 충당만 하고 땅을 빼내요. 경비 충당하고 땅을 못하면 분리시키면 요 땅은 뭐라 부른다? 채비지라 불러요. 경비 충당하는 땅만 따로 떼어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채비지 하고 부른다는 거. 요 단어 처리됐나요? 다시 우리 땅을 빼앗아서 뭘로 정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호수공원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초등학교 하나 만들고 여기다 청사부지 쓰고 우리 땅을 빼앗아서 도로가 넓어졌나요? 공원이 커졌나요? 생활 여건이 좋아졌나요? 예, 그만큼 우리가 땅을 내어놔서 지가가 상승됐던 거예요. 그것만 쓴다. 경비 충당도 한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 플러스 경비 충당 그럼 이게 뭐가 되고요? 그 중에서 보류지 중에서 경비 충당을 뽑았다고 범위를 축소시켰어요. 보류지 중에서 경비 충당을 뽑았다 그러면 자 충당할 채자, 비용 미자, 땅 지자, 비용 충당하는 땅인가요? 자 읽어봐요. 차비지? 빨리 읽어요. 채비지, 차비지. 팔아서 차비로 쓰라고. 그 경비 충당하는 땅을 채비지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것까지. 요 단어 이해됐나요? 빼앗아서 그냥 가지는 우리한테 그대로 이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몇 배 이익이 남냐면 4배 정도 이익은 남아요. 50% 줄어도. 그래서 좋은 사업, 나쁜 사업? 좋은 사업. 네. 수용 사용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나한테 보상금 줬나요? 이렇게 땅을 규격화 시켰나요? 원래 이게 갑의 땅이었죠. 이 땅을 공급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공급. 공급할 때 어떻게 하냐? 수용 사용 방식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무슨 방식이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그럼 경쟁 입찰이 뭔가 설명해 볼게요. 자, 요 땅에 지금 갑이 수용 보상금을 3억 받았답니다. 보상금을 얼마 받았다고요? 3억. 근데 오늘 이 땅을 공급한다니까 갑이 다시 이 땅을 받고 싶어요. 이 땅을.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자, 감정평가액 3억 하고 나와 있길래 감정평가액 얼마야? 3억. 원래 400평 땅인데 200평을 줄여줬으니까 감정평가액 3억 하고 나왔어요. 최저가를 제시해 줍니다. 경쟁입찰은.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비싸게 쓴 친구에게 이 땅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아침에 나와서 3억? 그러면 경쟁입찰이니까 한 4억 정도. 경매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입찰은 한 4억쯤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니까 줄이 이 땅을 받겠다고 줄이 A부터 자 A부터 누가 서 있어요? Z까지 서 있고 가부터 거시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고 갑이 이렇게 있어요. 51번째 몇 번째요? 51번째 갑이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얼마? 4억. 4억 누가 3억이야 돼. 또 언제 까먹었어 그걸. 4억 생각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아. 그래서 마음이 바뀌죠. 현장에서. 얼마로? 5억. 근데 공법 수업을 잘 들은 A가
이 경매나 경쟁 입장에서는 꼬리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꼭 뒤에다 꼬리 숫자를 붙이라고. 그래서 A가 5억 100원 하고 써버렸네. 5억 얼마야? 꼬리 끝자 썼죠?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경매에서는 이 꼬리 끝자가. 5억하고 얼마 썼어요? 100원. 채권가 누구예요? A. 갑했다 했는데 갑이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지보장이 돼요 안 돼요? 수용사용방식은 지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점이 따세요? 과다경쟁, 눈치작전, 지가상승, 사업 시행자만 쭉 발전이에요. 경쟁 입찰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거죠. 나의 지위보장이 돼야 안 돼. 안 돼. 내 땅인데 지가상승분을 내가 못 누려. 딴 놈이 누려요. 나보다 100원 더 쓴 놈이 누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우리 지위보장 받는 방법이 있다 없다? 수용사용마에서 지위보장이 안 되잖아요. 보장받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보상금 주면 받지 마라. 받지 말고 배 깔고 누워라. 보상금 주면 받아요 받지 마요? 받지 마요. 배 깔고 누워요. 자 찔러요 빨리. 손이 뭐하고 있어? 찔러. 하늘 보고 찔러요. 왜 안 찔러? 아들 찔러. 찌르면서 뭐라 그래? 토지상환 채권. 뭐라고요? 여러분이 원할 때 발행해요. 뭐라고요? 그걸 수의계약이라 그래요. 무슨 계약이요? 우선적 공급계약. 수의계약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토지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을 발행한답니다. 매수대금, 수용대금 대신에. 이게 토지상환 채권. 안타깝게도 토지상환 채권은 35년 동안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 연사 그렇게 하늘을 찔러도 여러분이 안 찔러서 그래요. 아니야. 시험 끝나니까 다 잊어버려. 시험 끝나니까. 근데 또 이거 하고 나면요. 질문들이 엄청 들어요. 며칠 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희 땅이 1000평이 있는데요. 도로부지로 땅이 수용당해요. 무슨 부지래요? 도로부지. 선생님 이거 토지상환 채권 돼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사용 방식일 때만 발행합니다. 다시 무슨 사업에서요?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사용.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고 내 땅 수용해가죠. 그때 도시상환 채권 발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맨날 와서 이제 물어봐. 땅 수용된대요. 그래 수용돼. 보상금 받고 말아 그냥. 그래 수용될 때요. 보상금 통지서 이제 이렇게 책정합니다 하면서 통지서 올 때 잘 읽어보시면 그걸 잘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토. 요 수용되는 땅 대신해서 다른 토지를 취득하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대토 취득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을 때는 여러분 수용당한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서 수용당하면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농지는 주소부터 80km까지. 농지 외의 토지는 그 허가구역 안에서 라고 중개사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런 대토 취득권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잘 읽고 대토 취득하면 돼요. 남들이 못 사는 투기지역 안에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좀 있고. 여기 토지상환 채권은 어디서만? 자, 도시개발사업에 수용사용방식에서 그때만 토지상환 채권이야.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못하면 발행은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합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원하면 무슨 계약? 이거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우선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적 공급계약. 우선적 공급계약을 수의계약. 무슨 계약? 수의계약하고 되는 거. 원하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매수대금의 전부요? 일부예요? 일부. 여기서 매수대금은 뭐죠? 수용대금. 무슨 대금이요? 수용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대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정된 토지, 건물로 상환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때 발행 규모가 2분의 1 초과한대요. 얼마요? 왜 그러냐면 발행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된다? 2분의 1 하고 되는데 그 이윤즉슨 여러분 전부 다 토지, 건물로 줘버리면 이건 수용이에요? 환지예요? 그렇죠. 수용, 사용 방식의 본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됐고. 단어 됐나요? 자, 토지 상환인데 여기 읽어봐요. 여기 읽어요.
상환이 무슨 뜻이죠? 상환? 갚는다. 돌려준다. 뭘로 돌려준다? 토지로 갚는답니다. 무엇을? 보상금을. 수용 보상금을 돈으로 준다, 토지로 갚는다. 토지로 갚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덜 주고 나중에 토지로, 건물로 갚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보상금 받을 사람이니까. 받을 사람이 상환은 누구한테 돌려준다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상환. 김영. 상환이면 누구한테 돌려준다 다 정해져 있으니까 김영증권이에요. 무슨 증권이에요? 김영증권. 단어 이거 됐나요? 상환은 누구한테 갚는다고 정했으니까 김영증권이에요. 자, 질문. 채권이에요. 뭐라고요? 양도 돼요, 안 돼요? 양도할 수. 이거 양도 안 된다고 4번 나왔어요. 자, 다시. 공법에 채권이 총 몇 개가 있다 그랬죠? 4개. 몇 개요? 4개가 있는데 도시공개 시설 채권,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뒤에 무슨 채권 끝나면 다 양도할 수 있다. 근데 하나가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사채,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지요. 그러다 맞아 죽어요.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아, 이게 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4번 나왔다니까요, 양도가. 다시.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지, 막 내가. 응? 상환 그러면 김영. 상환 그러면 뭐라고요? 돌려받을 사람 정했으니까 김영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사채는 양도가 안 돼. 근데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데로 가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직장 때문에 근무 때문에 결혼 때문에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더라. 세대원 전원이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라고 이연사 이합주에 떠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했어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해야 돼. 이거 채권은 양도가 자유, 사채는 양도가 안 돼. 누구한테 맞아주고 그 전에 성진이한테 맞아주고 틀리면 이거 됐어요? 예. 자,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발행 규모 물었네.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의 1. 얼마요? 2분의 1. 이거 됐나요? 두 번째 토지 상환 채권. 여기 뭐예요? 상환이면 뭐? 채권이면 양도 가능. 자꾸 연습해야 돼요. 중요한 거 위주로 정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에, 자, 읽어요. 이율결정은 발행자. 빨리 읽으세요. 이율결정은 발행자. 이율결정은 발행자. 이율결정은 이발. 이율결정은 발행자. 이율결정은 발행자. 아무 데 가서 이발 그러면 안 돼. 이발은요, 꼭 토요일 날 해야 돼. 여기 봐. 언제 해야 된다고요? 봐봐. 이발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항상 토요일 날 이발합니다. 여기서 수업 끝나고 퇴근해 가서 이발합니다. 저는 그걸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발은 언제? 토요일. 염색은 아무 때 해도 돼. 어제 우리 와이프가 와인빛을 넣어버려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색깔이 와인 색깔이라 나도 모르게 색깔을 꼭 와인빛을 넣어놔요. 이제 며칠 지나면 제가 이거 검은색으로 바꿔요. 하여튼 이발은 언제 해야 돼? 뭐라고요?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발행자 OX. 이건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무슨 요일? 토지상환제. 혼자 아주 막 미치는 것 같아. 막 간지럽고 막. 이발. 뭐라고요? 이발. 이해가 아니죠? 암기죠? 이런 거 하나씩 잡아놓으면 편해요. 이발은 언제요? 정확하게라. 나중에 봐봐라. 내가 도시개발 채권 이율 발행자 그러면 다 틀리고 온다. 그래서 막 그래서 토요일이네. 토요일인데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한 번씩 당하면은 딱 기억하는 거예요. 잘 됐죠? 이제 원형지 설명할게요. 뭐라고요? 원형지.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수용 사용만 시에 개발하는데 이 땅을 이렇게 규격화 시켜요. 이렇게 뭐 한다고요? 규격화 해서 요만큼은 시행자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해서 돈 챙기고, 이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획일적 도시개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만들 때 일산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딱 수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분당에서 신도시 개발하잖아요. 중동에서, 평촌에서, 3번에서 신도시 5군데 일기 신도시 개발했는데, 일산 신도시 딱 개발 계획을 수립하니까 나머지 동네는 컨트롤 C, 컨트롤 V. 죄송합니다. 영어 써가지고. 복사 떠서 붙여버리더라고. 복사 떠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획일적 도시개발. 일기 신도시가 전부 다 중심 상권의 로데오 거리, 좌우로 상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가, 그 뒤에 삥 둘러서 아파트 빌딩 숲. 일기 신도시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개발, 자연 친화적,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위해서 요 땅은 지금 규격화 시켜서 안 시켰어요. 원래의 형태의 땅으로 공급하겠다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 그러면 지가 상승이 있어요, 없어요? 9.3배 상승이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시행자에게, 민간에게. 누구한테요? 야, 뭐해서 설계도면 그래서 와봐. 그럼 제일 잘 그린 자를 공모에 당첨되면 이 땅 줄게, 싸게. 그래서 건설회사를 끌어들인 거예요. 원형지 몇 자? 몇 자? 3분의 1 이내까지 이렇게 공급합니다. 옆에 읽어봐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원형지 개발 제1호. 이게 사업이 실패했어야 우리가 안 배우는 건데 이것들이 성공해버렸습니다. 전국에서 부산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XMD 건물하고 이거하고 몇 개 해보는데 괜찮은 거예요. 봐봐요. 타임스퀘어 건물이 좌우 공간이 이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통로가. 여기요. 이건 웨딩홀이나 가야 이런 공간이 있죠. 근데 백화점 건물에 이런 게 있더래요. 괜찮잖아요. 공모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형지면 일반적인 토지를 공급받으면 이익이 뭐 8배, 9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원형지로 공급하면 그걸 다 갖게 되죠. 그럼 자기가 그 이익을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고 휴식 공간들을 만들고 건물 외관은 화려하게. 그래야 공모에 당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익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 3배, 4배 이익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공급한 게 원형지예요. 잘 만들어졌죠? 가지마 이런 데 그냥 오늘 집에서 놀아. 날도 춥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공부해. 오늘 수업한 거 복습하고 이렇게. 오늘 막 수업 자료도 많잖아. 다음 주 거에 한꺼번에 다 줬으니까. 진도 나갈 거. 복습 자료 다 줬으니까. 이거 됐죠? 원형지 개발 됐나요?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거, 조성되지 아니한 거,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하라.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이고 복합적, 입체적 개발에서 필요할 때 미리, 자, 누구의 승인받았어요? 지정권자. 다음에 란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때 여기서 포인트 얼마 이내까지만 공급. 3분의. 좀 전에 토지상한 채권 2분의 1이 있었죠. 반 땅. 그거다가 헷갈려니까 맨날 막 교체시켜. 그때 빨리 원형지 몇 자? 3자. 얼마? 3분의 1 잡아주셔야 돼요. 3자 3분의 1 처리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공급하냐 그러니까 국가에게 공급하네? 지자체에게? 공공기관에게? 지방공사에게? 제가 방금 원형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민간투자 활성화했어요.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있죠. 여기 공공이요? 민간이요? 공공. 왜? 어떤 제도를 만들잖아요. 어떤 제도를 만들면 제일 먼저 이런 국가가 개입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 얘들이 빠져요. 이거 민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안 빠질 거예요. 이게 돈 되는 사업이라. 국가도 돈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사업이라 절대 안 빠질 거예요.
제도 취지는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민간에게 넘기는 게 취지지만 안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형질이 이런 거죠. 자,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시행자가 복합 개발 등에서 뭐였어요? 공모에서 먼저 선정된 자. 사회주계라고 공모에서 선정된 자. 수의계약이죠. 공모에서 선정되면 무슨 계약? 당연히 수의계약이겠죠. 우선권 주겠죠. 또 원형지 최적진 이거다. 학교나 공장. 뭐라고요? 학교나 공장부지. 여기다가 원래 형태의 땅으로 공장부지를 건설사 자, 현대나 삼성이나 LG에게 공급했다. 공장부지로. 그러면 지역 경제 육성이 되는 거죠. 일자리 창출. 그렇게 해서 원형지를 싸게 줘요. 공장부지, 일자리 창출. 좋은 거죠? 제일 많은 게 학교부지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원형지는 대개 이렇게 됐어요. 뒷동산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요즘에 신도시 만들면 뒷동산 있고 그 주변으로 쫙 뭐가 깔리죠? 학교들이 배정돼요. 뒷동산 주변으로. 그럼 뒷동산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보세요. 여기가 학교 있고 운동장 있고 애들 점심 먹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한판 뜨죠? 그러니까 부르등등이 갖고 내려오죠? 너무 좋잖아 정서적으로. 애들은 싸우면서 그런 거잖아요. 절대 안 싸운 척 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교 부지 같은 게 원형지 최적지 딱 실지 공익 목적과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 붙이는 거죠. 요 뒤에 산을 훼손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장부지 주면서요. 싸게 주면서 진입도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자,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원형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원형지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먹튀. 뭐라고요? 먹튀. 먹고 튀는 거예요. 싸게 주잖아요. 받아서 사업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에다 정해요.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합니다. 10년 범위에서 못 팔게 해요. 그래야 먹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일정 기간 못 팔게 해요.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 이 친구 국가. 이 친구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는 절대 먹튀해요 안 해요?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만. 국가가 누구만요? 지자체만 먹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쓰지 마라. 밑에 있을 거다 문제. 다 알아서 중요한 것은 넣어놨다. 예, 얼마나 머리 굴려서 자료 만든 건데요. 한 50페이지로 공법을 다 만든다. 이건 솔직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걸 만들어 놨잖아. 나중에 봐봐요. 내가 공법을 9장에다 다 넣어요. 9장에 다 넣어. 지금 넣어져 있잖아. 10장에 책에도. 공법 책에도 10장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줄여서 핵심 내용만 다 넣는 게 또 나와요. 이거 익힘장이잖아. 핸드북에 있는 거. 그게 A4 편집하면 9장이. 나중에 따로 A4 편집해서 한번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따로. 왜냐면 너무 많은 느낌이니까 A4로 다단단하고 딱 편집하면 그게 9장밖에 안 나오거든. 하여튼 어떻게 내가 사기치는가를 잘 봐봐. 여러분을 낚아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하면 돼. 공법 전체가 9장이면 괜찮죠. 나 그것도 많다고 그러면 나는 막 때려버리고 싶다 가서. 공법은 어쩔 수 없이 양이 많으니까 법이 6개니까 법 하나 한 장 정도 좀 넘게 썼다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순사기극이야. 나하고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자격증 따면 돼 그렇게 해서. 아셨죠? 나중에는 여기서 들어올 때마다 숙제검사할 거야 앉아서. 입김장 써오면 들어가고 못 쓴 사람은 저 옆에 교실에 앉아서 쓰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약속? 대답을 안 해요? 네, 했어. 이제 저쪽에서 쓰고 이리 들어오야지. 자,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뭐란다? 원형지. 뭐라고요? 원형지. 원형지 몇 자? 3자. 얼마까지 공급? 3분의 1. 학교나 공장부지 원형지 공급할 수? 최적지. 그죠? 국가나 지자체는 먹튀한다란다. 5년에는 10년이든 무조건 팔 수 있다.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나 지자체는 10년 범위에서 매각 제한을 받는다 돼 있어요. 국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몇 년 범위요? 10년.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가로 열고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지자체는 뭐라고요?
제외.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교재가 조금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거기 숙제 프린트에 그 프린트에 요 개정사항 넣어서 프린트가 수정되어 있을 거예요.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핸드북은 혹시나 가지고 오신 분은 178페이지 정답이 바뀌어요. 가지고 오신 분은 꺼내보시고 수업할 때 또 수정해 주시고 걱정 마시고 이게 내년 6월 22일에 시행되더라고요. 여기는 다 이자죠. 다 이자예요. 2022년 6월 22일에 시행인데 어차피 시험범이거든요. 어젯밤에 찾았어요. 그럼 뭐 개정된 거 빨리빨리 소개시켜야지 이걸 미루면 안 되거든요. 아셨죠? 예. 그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정답 24번의 정답 1번을 수정해야 돼요. 24번의 정답이 2번이거든요. 제출해서 이번에 승인으로 바뀌었어요. 제출해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승인. 1번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4번의 정답이 1번하고 다음 페이지 가면 정답이 있을 거예요. 24번. 그 24번의 정답이 몇 번이요? 1번으로 바뀌었다는 거에 또 수업할 때 또 해줄게요. 근데 뭐 개정됐으니까 미리미리 수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 내용 잠깐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시면 돼요. 시행자는 여러분 교재에서도 단어만 하나 수정할게요.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면 뭘 작성하세요? 공급계획. 뭘 작성하라고요? 공급계획. 공급계획을 작성했는데 옛날에는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돼 있어요. 누가? 행정청이 아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돼 있어요. 여러분 교재. 제출 X. 제출 X. 제출을 이번에 뭘로 개정돼 버렸다. 승인. 이게 원래 기출문제 승인해갖고 틀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는 승인이 맞는 문장이야. 그래가지고 저도 어제 기출문제집 쓰는 거 있거든요. 있고 여기 자리를 승인 틀리면 했는데 이번엔 승인 대신에 제출로 바꿔놨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거 바뀐지 모르는 사람들은 막 책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면요 무조건 남한테 틀렸다고 그래. 나는 그게 제일 기분 나빠. 정말 열심히 다 찾아서 나는 맨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법 개정서를 찾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틀려놓고 나한테 틀렸다고 막 그래. 선생들이 책이 틀렸다고. 지가 틀린 것은 전혀 모르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 바뀌었으니까 뭘로? 승인. 아무 때고 그냥 공고 나면 바로바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전체 모아서 다시 한번 하고. 그때 10월 때는 시험문제 나올 것만. 이번에 도시개발법 이건 말고 또 개정됐는데 시험문제 내기는 불편할 것 같아서 뭐 내용은 소개를 안 시켰어요. 나중에 한번 개정사항하고 점검을 한번 해줄 텐데 어떤 게 생겼냐면요. 대장동에서 문제됐던 게 민간투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민간에게 수익률을 일정한 이익률을 정해준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 50%면 50% 이익률을 정해주고 그 초과하는 부분 있죠. 그걸 전부 다 못하는 걸로 환수 규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반 설치나 공공을 설치하는데 그 애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재투자해 주는 걸로 못 가져가고 이런 규정을 이번에 만들어 넣었어요. 대장동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에요. 한 푼도 못 가져오는 사업을 5천 원을 넘게 빼앗아온 사업이에요. 그 앞에 정권에서는 민간에게 다 주려고 했던 것을 그 짐에서는 다 주려고 했던 것을 이시아시가 다시 다 뺏어온 아주 훌륭한 사업이에요. 그걸 까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그건 진실은 아셔야 돼. 나는 공보 선생이잖아. 그 이야기 다 보니까 도시개발법. 그건 한 푼도 못 먹는 것을 5천억 원을 빼앗은 거고, 그건 분명히 진실은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옛날에 완전히 다 민간에 넘겨버리면 다 민간이 그 수입을 3배, 4배를 다 가졌던 거예요. 아까 6배까지 먹는 거 봤잖아요. 그런 일이 민간에게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뺏어오려고 뺏어온 게 5천억 원을 빼앗아온 거예요. 한 푼도 못 뺏어올 것을. 근데 5천억 원 뺏어왔다고. 지들은 빵원 뺏어오고 얘는 5천억 원 뺏어왔으니까 적게 뺏었다고. 빵원 뺏어온 놈이. 그건 뭘 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 이제 그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집이 이상하더라고. 근데 요즘에 올해 투표는 덜 나쁜 놈 찍는 표잖아요. 덜 나쁜 놈 찍는 표인데,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찍어버릴까, 막 공중부양 찍어버릴까, 막 생각 좀 나. 됐어. 나한테 전화가 3번이나 왔단 말이오. 찍어주라고. 그것도 녹음해갖고 들더만. 근데 알 것은 알고 가야 돼요. 도시개발법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런 규정을 맡겨서 이번 정부가 또 잘해준 게 그거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일정한 이익률을 정해주고 그 넘는 것은 환수를 어떻게 했냐면 재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반시설 설치한데 그 니들이 이익 본 것을 어떻게 보면 기부 형태죠. 여기 공공시설 설치에 투자해줘라, 재투자해줘라는 규정, 재투자하라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딱 정해진 이익률만 가져가고, 근데 그게 대통령이 0이 정하는데 아직 대통령이 0이 안 나와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0까지 나오면 그쯤에서, 이쯤에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때 수익률 정도는 가져가야 될,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수익률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재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수익률만 잠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선 끝나서 어떻게 나왔는가 보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 요거까지 됐나요? 승인권 받아야 한다 됐고, 제출하는 거 뭐예요? 승인. 이렇게 됐고. 수용 사용 마식의 조성토의 가격 평가는 무엇을 한다? 감정 가격. 무엇을 한다고요?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요 단어 처됐나요? 수용 사용 마식의 조성토의 가격 평가는 무엇을 한다?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런 거 임대주택, 무슨 택이요? 임대주택, 뭐 공장, 공공청사, 아니면 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요 이게 무료여야 돼요. 무료. 뭐라고요? 시험자가 유료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행정청이 만든 시장. 누가 만든 시장이요? 행정청이 만든 시장.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자, 감정가격 이하로도 줄 수 있답니다.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행정청이 만든 시장? 이걸 공설시장이라 그래요. 무슨 시장이요? 천안 역사 건너편에 있어요. 천안 역사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시장이 공설시장입니다. 있어요. 내가 그 앞에서 강의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네, 요거. 행정청이 만든 시장. 지금 아주 오래돼서 모르겠다. 제가 강의할 당시에 거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한다고 붙었었어요. 요 시장에 대해서. 자, 행정청이 만든 시장, 공설시장, 임대주택, 공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폐기물시설. 좋은 일 했나요? 원칙은 뭘로 하는데? 감정가격.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선행상 줘, 안 줘? 선행상. 선행상 주죠? 그러니까 무슨 가격?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선행상을 줬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로도 정할 수 있다라고 뭐 줬어요? 선행상. 단어 됐죠? 예,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이요, 승인이요. 승인. 지정권자한테 뭐요? 승인. 올해 포인트 여기 하나 생겼고. 예. 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책 살 때 여기 보고 책 사는 거예요. 기출문제 같은 거 살 때. 제출이 맞다고 돼, 승인이 틀렸다고 돼 있으면 이 책은 버리는 책이고, 승인이 맞는 문제가 나오면 이 책이 제대로 된 책이고, 그런 게 책을 고르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자꾸 바뀌니까 책이란 게 조금씩 단어 제출해서 승인 하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는 그냥 새 교재를 계속 보는 게 맞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나중에 10월 달쯤 되면 또 1년간 개정된 거 한 번 또 정리해서 다 해줄 거고. 또 공급 방법 들어갈게요. 자, 공급 방법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하고 됐네요. 뭐라고요? 경쟁 입찰. 조선토지 공급은 무슨 방법이 한다?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됐네요. 경쟁 입찰. 이때 추천 방법입니다. 다음에 해당 경우는 추천 방법을 줄 수 있다. 경쟁 입찰은 최고가 매수는 게 추첨이 뭐죠? 추첨. 네, 뽑기, 제비 뽑기. 제비 뽑기. 그게 뭐라고요? 추첨. 추첨 방식으로 하는데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주랍니다. 경쟁 입찰은 너무 비싸게 쓰잖아요. 그 추첨 방식은 추첨해서 당첨된 자와 협의해서 가격을 주니까 저렴하게 공급하거든요. 공익사업의 성격에 맞는 게 추첨이에요. 얘는 과다 경쟁, 지가 상승의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여기는 추첨한 다음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니까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단독주택용지,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국민주택.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공공택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단독주택, 국민주택, 공공택지, 공장용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방식? 추첨. 토요일날 저녁 8시 45분에 뭐하죠? 로또? 추첨. 로또? 추첨. 로또 추첨하면 뭐가 쫙 굴러나오죠? 당구공. 당구공. 무슨 공? 여기 읽어봐요. 당구공공. 당구공공. 빨리 읽어봐. 당구공. 뭐라고요? 당구공. 330 이하의 뭐? 단독주택, 단동그라미. 두 번째, 국민주택의 국동그라미. 공공택지에, 공장용지에, 당국, 공공, 당국, 공. 뭐 하면? 로또, 추첨, 당국, 공. 이렇게. 단어 처리됐나요? 예. 추첨 맛이 뭐가 짝으로 난다고? 당구공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뭐죠? 우선권 주는 거죠? 선착순하고 틀린 거예요. 우선적 공급 계약입니다. 뭐라고요? 우선적 공급 계약. 여기 좀 읽어볼까요? 학교용지, 청사용지. 여러분 시청사용지가 여러분이 필요하나요? 시청사부지가? 내가 그 땅에다 시청지 해가지고 시한테 청사 임대사업 하실래요?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학교부지나 청사용지는 우리한테 공급 안 해요. 일반에게. 여기는 키워드예요. 이건 키워드. 일반에게 분양할 수.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못하는 경우 공급. 누구죠? 이런 공공청사용지는 학교부지나 청사부지는 우리가 필요 없죠.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하죠. 그럼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도 상관이 없다. 그걸 무슨 계약을 한다? 수의계약. 무슨 계약이요? 수의계약. 국가나 지자체에게 수의계약.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채권? 무슨 채권이요? 토지, 상원, 채권. 우리가 못하면 발행했어요? 원하면. 못하면 발행해요? 원하면. 무슨 계약? 수의계약.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하더라 해서 무슨 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우리한테 분양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게 우선권을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계약? 단어 처리됐나요? 두 번째.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뭐 공급이요?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무슨 방식? 추첨. 공공택지면 추첨. 공공택지는 추첨.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뭐예요? 추첨. 뭐라고요? 추첨. 당구 공. 폐기물 처리설,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사회복지설인데 무료의 사회복지설이죠? 좋은 일하면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좋은 일 했으니까 선행상을 줍니다. 무슨 상이요? 선행상.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수용사용 방식 이야기입니다. 수용사용 방식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조합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환지 방식으로 들어갈까요? 무슨 방식이요? 환지. 자,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을 할 건데요. 무슨 방식이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수립했죠? 환지 계획을 수립했어요. 무슨 계획이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뭘 해줘요? 환지 처분. 뭘 준다고요? 환지 처분.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땅을 주는 거죠. 여기가 갑의 땅이었대요. 여기가 을의 땅이었고 여기가 병의 땅이었대요. 그 갑의 땅이 400이었고 을의 땅이 500이었고 병의 땅이 300제곱미터였답니다. 토지 부담률이 50%였답니다. 몇 프로요? 여기다가 갑, 여기다 을, 여기다 병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갑에게 얼마 주고 200, 을에게 얼마 주고 병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요 땅의 크기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요 땅의 크기가 전부 다 200이랍니다. 전부 다 크기가 얼마요? 규격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누구는 갑은 원래 얼마 받는데 그대로 얼마 줬어요? 그대로 200 줬죠? 자, 이것을 그대로 줬다 해서 적응 잘했다. 적응환지. 무슨 환지요? 적응환지. 이런 게 이제 환지계획에 정해져요. 저 환지계에서 누구한테 어떤 땅을 줄 것인가 정해주는 거야. 자, 을은 250인데 얼마 받았어요? 마이너스 얼마? 50. 줄었어요? 늘어났어요?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그럼 뭔 환지? 이걸 감환지라 불러요. 그럼 병 볼까요? 150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요? 플러스 얼마? 감소요? 증가요? 그럼 무슨 환지? 증환지. 얘는 뭔 환지? 감환지. 얘는 뭔 환지? 증환지. 이렇게 됐어요. 이 단어 처리됐나요? 여기 감환지, 증환지 됐죠? 자, 이렇게 환지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짤 때는 지금 도면 그리고 있는 거죠? 도면 그리고 있으니까, 자, 나에게 얼마 더 왔는지 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땅이 더 오고 덜 오고 사는데 금액은 알 수가 있다 없다? 금액은 알 수가 없죠. 계획 짤 때는. 여기서는, 요 상태에서는 아직 금액은 얼마 던지 알 수가 없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뭐 해야? 등기하고, 자, 읽어요. 청산. 퉁. 여기 와야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환지계획 내용이다 틀린 것 하고 나오면 답이 100% 청산금이에요. 청산 대상은 나와요. 뭔 나와요? 얘는 땅을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더 받았죠. 그러니까 돈 내놔. 얘는 덜 받았죠. 너는 돈 받아. 대상은 나와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계획 단계에서는. 다시요. 이 그림이, 자, 이게 갑했다. 자, 노란 땅 따라서요. 노란 땅. 종전 토지. 환지. 요게 갑했다. 무슨 땅? 빨간 땅. 노란 땅 대신에 무슨 땅을 주는 거예요? 빨간 땅을 주는 게 환지예요. 그 환지 계획에서 갑은 이 땅이야. 을 너는 이 땅이야. 병 너는 이 땅이야. 라고 정해져 있죠. 그 환지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줍니다. 그걸 기속적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기속적, 구속적 행정처분이라고. 환지 계획에 구속돼서 그대로 준다고요. 땅들을, 위치를 그대로 준다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이거 따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누구 땅? 갑. 원래 땅은 뭐고요? 요 노란 땅. 이렇게 돌려주는 게 환지라고요. 환지 처분. 그 마지막에 등기하고 못해요. 청산. 근데 이 땅을 돌려주는데 이 환지계에서 돌려주는 거 환지 처분 그러잖아요. 너무 장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럼 여러분이 땅을 공사 중이니까 이용을 해요?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더랍니다. 그럼 미리 뭘 줄 수 있다? 환지 예정지를 줄 수 있답니다. 환지 뭐라고요? 자, 갑에게 땅을 주면 그걸 뭐라고 하는데? 환지. 줬어요? 줄 예정이에요. 요 빨간 땅은 줄 예정이죠? 야, 요게 환지인데, 요게 너무 기니까 환지할 땅을 예정지를 미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사용하고 수익하라고. 쓰라고 미리.
근데 처분은 돼, 안 돼? 아직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지나야 소유권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는 아직 처분이 돼, 안 돼? 안 돼. 사용 수익하라고 예정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정지는요,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얘만 주어져요. 채, 비, 지. 누구요? 채비지는 뭐 타는 땅이죠? 경비충당. 경비충당을 하려면 이쯤에서 팔아야 경비충당할 수 있죠. 끝에서 팔면 경비충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환지 예정지의 주된 취지는 채비지예요. 누구요? 경비충당 땅이에요. 자, 구별해서 읽어야 돼요. 예정지는 사용수익 할 수 있으나 처분은 안 돼. 그런데 예정지로 채비지가 지정되면 사용도 되고 수익도 되고 처분도 된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예정지는 사용 수익만 돼요. 근데 예정지로 누가 지정됐으면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됐으면 경비 충당해야 되니까 사용도 되고 수익도 되고 뭣도 된다. 처분도 됩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요 단어 좀 기억하시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그리고 환지처분 효과가 있으면 이제 등기하고 청산하면 돼요. 잠깐만요. 요게 시험 문제. 환지처분 효과. 환지처분 뭐라고요? 효과. 자, 환지처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지처분 뭐라고요? 공고일을 기준해서 자, 갑이 요 빨간 땅을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과 중복 안 된 요 노란 땅에 소유권이 못 되는 시점 소멸. 요만큼 소유권 또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땅에 소유권을 못하는 시점 취득. 취득은 언제 하면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한다고요? 다음날. 이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요 취득을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6번 내요. 취득은 수도 없이 나왔고 취득을 약간 표현을 바꿔서 종전 토지로 본다. 뭘로 본다고요? 언제? 다음날. 무슨 말이죠? 빨간 땅을 옛날 노란 땅으로 본다. 옛날에 소유권이 노란 땅이 있었죠? 종전 토지로 본다는 말은 빨간 땅을 노란 땅으로 간주한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로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소유권 취득이란 말이다. 종전 토지로 본다는 말은 빨간 땅을 노란 땅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취득한다. 언제? 다음날. 등기하고 등기 없이. 이게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배웠죠?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제3자에 처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기타 법률의 규정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배우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이나 뭐라고요? 도시정비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요 단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노란 땅의 소유권은 언제 소멸되느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공고일 뭐 할 때요? 끝나는 때. 자, 읽어요. 소멸은 끝나는 때. 소멸은 끝나는 때. 문장이 소멸한다 됐으면 뒤에 끝나는 때 읽어요. 자, 취득한다 그랬으면 다음날. 소멸 그러면 끝나는 때. 취득한다 다음날.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다만 채비지의 매수인은 뭐라고요? 채비지의 매수인은 채비지를 매입한 자죠. 채비지 매수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그러니까 이전 등기 마친 때. 이미 처분된 채비지 매수인은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자, 요거 잠깐만요. 이거 암기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매수인은 땅을 산 거죠. 내가 땅 사면 언제 냈게 돼요? 예, 등기 칠 때. 따라서요. 등기 칠 때. 그걸 등기 마친 때를 한 거야. 내가 땅 사면 언제 냈게 된다고요? 등기 칠 때. 여기 샀잖아. 샀죠? 언제? 등기 칠 때 냈게 된다고요. 언제 낼 거라고요? 등기 칠 때. 이게 한 문제예요. 환지처분 효과. 환지처분 효과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등기하고 못하고 청산 이런 거 관련되니까. 자, 환지 계획 잠깐 봐볼까요? 환지란 본래 의미의 환지는 토지를 맞바꾸는 것을 환지라고 해요. 토지를 뭐라고요? A, B, C, D, E, F, G의 땅을 이렇게. 그 다음에 공원, 채비지를 이렇게 쓰고. 보류지, 그 중에서 경비지 넣어 채비지 빼내고. 자, 개발사업 시행 전에 토지에, 여기 읽으세요. 위치, 지모,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또는 그 행위를 지칭한다. 뭐가? 환지. 환지는 땅 중에 땅을 돌려주나요? 여기서 키워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그 행위를 무엇이라 부른다? 환지. 학개론에 3번 나왔어요. 재분배로. 공법은 재분배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제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설명을 지금. 토지를 토지로 재분배해 주는 행위, 그걸 뭐란다? 환지. 그때 환지할 때 여기 보세요. 공법 이걸로 내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 고려인가요? 해서 여기 지, 뭐예요 이거? 토. 지번이에요? 지목이에요? 토양이에요? 토질이에요? 요 따위로 장난치니까. 번지수 의미 없죠? 조금씩 바뀌죠? 번지수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토양이 중에 토질이 중에 요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사람이 목이 빠지고 질이 떨어져요. 예? 뭐가 빠지고? 목이 빠지고. 뭐가 떨어져? 질이 떨어진다니까요. 목이 빠지고 질이 떨어져요. 이런 문제 갖고 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장난치니까 말장난. 자, 나중에 이제 이 그림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환지 실무 서식이고. 환지 방식. 왼쪽 땅을 오른쪽 땅으로 바꿔주나요? 그럼 우리 땅을 빼앗아서 토지 부담을 적용하면 그게 뭐가 되죠? 보류지. 뭐라고요? 보류지. 그래서 경비지단을 뽑으면요. 채비지. 보류지는 채비지 플러스 공공설용지. 자, 환지 전후의 면적 자산을 비교해보면 공공설 설치하고 사업비 조달에 채비지를 써야 되니까 토지 면적은 감소되는 게 환지죠. 그런데 환지 사업 완료 시 토지 가격이 못해요. 총 자산은 면적은 자산은 네, 이렇게.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어도 참고 산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환지 개념 됐어요? 땅 중에 땅을 돌려주는 걸 환지라 그래요. 자, 환지계 읽어봐요. 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서 시행하려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여기 보세요. 환지의 무슨 계? 기본계. 해서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계획. 단어 다 있네. 이러한 환지계획은 종전토지 환지에, 다시 읽어볼까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을 어떻게 해요? 종합적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1번. 이 문제가 뭘 물었냐? 환지계획에 포함된 사항. 환지계획은 도면 그린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도면 그린 게 뭐야?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그러면 환지 설계가 들어가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될 텐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개개인의 환지 명세면, 자, 1번이 들어가요? 2번이 들어가요?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이 들어가요? 청산 금이 들어가요? 청산 대상.
청산금은 공사가 끝나야 나오는 거죠. 그 청산 대상은 너는 더 왔으니까 돈을 좀 내놓고 너는 덜 받았으니까 돈을 좀 받고 이렇게 정해준다고 해서 청산 대상 그래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봐요. 2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예? 위치, 지, 토질, 토양, 토, 질.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면 목이 빠지고 질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환지계의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이 환지를,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 행위를 말한다. 재분배. 재분배라는 단어 가지고 환지 찾아야 돼요. 자, 쉬었다 할게요.